네네. 근데 퀸즐랜드 부스트 바이도 똑같아요. 네네. 아직 실행은 아니고 네네. 오늘부터 EOI를 받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레지스터드를 하게 되긴 하고요. 네네. 다음 주 7월 8일 거의 금리 인하 확정됐어요. 네,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네. 원래는 저희가 또 저번처럼 금리 인하 이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다 근데 맞추시겠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RBA 공식 레이트가 3.85인데요. 여기서 이제 0.25 혹은 혹시나 0.5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네네. 어쩌면 B컷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벌써 네네. 2.1. 네, 너무 낮은 수치여서 네네. 네, 지금 확실히 인하 배경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이제 네. 인플레이션을 뭐 2%에 3%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는 게 예상이었는데 지금 쭉 떨어지다가 이제 2.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핵심 물가도 뭐 2.4로 네,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유가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걱정이 사실 중동 전쟁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중동 전쟁이 조금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네, 확실히 유가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 효과도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디오 촬영하기 전에 바로 이제 RBA 트래커를 확인해봤는데 무려 97%. 네. 네. 97%. 계속 97%. 네, 전쟁 때문에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86에서 89, 94, 지금 현재 97%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0.25가 거의 기정사실화 네.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많은 주요 은행들이 다 그렇게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추가로 더 인하할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뭐 NAB 같은 경우는 뭐 7월, 8월, 뭐 11월, 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2.6까지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금리 이제 캐시 레이트가 2.6이 되는 거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 4%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도 저희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자율은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은행에서 캐시 레이트가 내려간다고 해서 자기들 레이트도 같이 내릴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어쩌면 캐시 레이트보다 중요한 게 그 레이트예요. 현재 뭐 은행에서는 디스카운트율을 낮춰가면서 자기들 마진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0.25 떨어져 봐야 알겠지만 0.25가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그래도 예상돼요. 이제 주요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곧바로 발표가 되면 이제 언제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한 3-4군데는 아직도 5월달 거를 반영 안 했다는 기사도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메이저뱅크에서 홈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맞아요.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금리가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작은 은행들도 괜찮았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은행의 베네핏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주로 메이저뱅크가 그래도 확실히 베네핏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일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상황이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NSW나 다른 주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퀸즐랜드에서 발표를 했어요. 부스트 바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헬프 투 바이. 헬프 투 바이와 거의 흡사하죠. 지금 근데 헬프 투 바이 같은 경우는 실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내용도 없잖아요. 근데 퀸즐랜드 부스트 바이도 똑같아요. 아직 실행은 아니고 오늘부터 EOI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드를 하게 되긴 하고요. 근데 거의 내용은 흡사하게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퀸즐랜더만을 위한 그리고 첫 주택 구매자 맞아요. 그래서 헬프 투 바이를 쓸지 부스트 바이를 쓸지는 이제 퀸즐랜더들은 이 두 가지 옵션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최소 2% 보장
보증금으로 네, 구매를 네,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최대 30%가 모든 집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축이나 구축? 헬프투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up to 40%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요게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이게 새 집의 경우에는 30%, 네네. 하지만 구축인 경우에는 네네. 25%. 아, 네, 이렇게 이그지스팅 홈은 25%를 정부가 같이 네, 소유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구매를 할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최대 1000명인가요? 네, 최대 1000명까지 지금 지원을 예상하는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개인 인컴은 15만 불, 네네. 그리고 커플 인컴은 22만 5천 불까지 네네. 1밀리언 이하의 네네. 내 집을 구매할 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퀴즈랜드에서 지금 첫 집 구매를 이제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스트 바이 이제 집을 부스트해서 사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네. 네, 이거 꼭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7월 1일부터 EOI가 열렸다고 하니까요. 그 부스트 바이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이메일이랑 이런 것만 레지스터 하시면 이제 지원 대상이 되시면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퀴즈랜드 3만 불 퍼스트홈 맞아요. 그란트가 있잖아요. 3만 불 퍼스트홈 그란트, 그리고 스탬프 듀티 면제까지 받으시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집을 맞아요. 구매하실 수 네. 있는 상황이 되실 것 같으니까 EOI 넣으시고 이제 융자 금액이 궁금하시면 저희 권진영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가승인 혹은 융자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은행이 참여를 할지 네,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1000명밖에 없으니까요. 네. 미리 네. EOI 그리고 해놓으시고 또 여기서는 투자가 안 됩니다. 헬프투바이 그때 맞습니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너 오큐파이드만 꼭 거주해야지만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뭐 인베스트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은 가능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 편에서도 헬프투바이를 살짝 안내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엑시트 플랜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꼭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정부랑 같이 하셨다가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저희가 엑시트 플랜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리파이낸스에서 모든 융자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직원을 뭐 조금씩 5% 혹은 10%씩 해서 갚아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면서 엑시트 플랜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번 주하고 거의 흡사해서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내용이 중복돼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짧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모라는 거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혹시나 이거 못 살지 않을까,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막 이제 급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상담 들어오는 게 퀸즐랜드에서도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시드니에서도 리파이낸스 그런 문의들 많거든요. 특히 리파이낸스도 문의도 정말 많으시기도 하지만 지금 펄스홈 바이어분들 특히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자분들 재융자해서 여기서 캐시아웃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싶기도 하시고 근데 꼭 사고 싶으시다고 그런 제가 오히려 저희는 융자를 해야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조금 천천히 생각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기사가 약간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계속 미디어에서 자꾸 나오니까 첫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감정을 통제하시고 신중하게 첫 집을 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시드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른데 멜번,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다윈 이런 데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랜드 텍스에 관한 이 브라켓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랜드 텍스를 절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한번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 지금 흐름에선 짧게 가지고 가는 것보단 길게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끔 어떤 분들이 지금 고정금리 뭐 5.3 몇이지? 5.39인가? 요거 나오는 거 있는데 괜찮을까요? 요게 3년이었나? 그리고 1년 뭐 5.29인가? 이렇게 뭐 1년 뭐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분께서 요런
그 고정금리를 받아본 게 있는데,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변동금리로도 한 번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보다는 네, 변동금리로 그냥 유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리파이낸스도 지금 뭐 캐시아웃이나 이런 목적이 없으시다면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냅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그 디스카운트율을 조금 다르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금리에서는 은행에서 명목상 0.25를 바로 반응을 시키는 반면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0.25를 반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보단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게, 긴 흐름으로 두고 보시는 게 괜찮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다 그러면 리파이낸스를 하셔서 이자율이 조금은 높아지더라도 하는 게 네, 그 이자율을 언젠가는 그 캐피탈 게인이 훨씬 클 테니까 그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0.25 정도 되면 이제 얼마만큼 월 상황이 줄어드는지 또 준비하시잖아요. 네네네네네. 요것도 제가 한번 세미나에서 썼던 건데, 네, 이제 그냥 그때 질문이 들어왔던 게 있어서 이 표로 잡았어요. 근데 현재 80만 불의 융자가 남아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 수치입니다. 네, 이자율이 6%일 때와 5.75일 때 어떻게 다른가? 이제 0.25가 떨어질 때 월 상환액이 4,797불이 6%일 때예요. 근데 5.75가 되게 나면 리페이먼트 금액이 4,669불로 한 달에 128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개월 하고 나면 벌써 거의 한 1,500불 정도 이게 차이가 결국에 나죠. 30년 후면 46,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46,000불 정도가 차이 나죠. 이자만. 네네네. 그리고 이게 6%로 30년 상환 기간이었을 때, 근데 0.25가 줄어들게 되면 리페이먼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갔을 때 28년 2개월로 한 1년 10개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먼슬리 페이먼트와 위클리 페이먼트가 어떻게 다르나요? 위클리 페이먼트가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맞아요. 위클리 페이먼트가 유리해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걸 가져갔을 때 한 3,000 몇백 불? 뭐 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빨리 갚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먼슬리 페이먼트를 차라리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옵셋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사실 위클리 페이먼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가 여유가 없다. 그런데 위클리 페이먼트를 깜빡하고 잘못해서 미스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크레딧에 큰 영향이 가니까 저는 차라리 요 돈 크게 얼마 안 되니 이런 리스크를 끌어안기보단 먼슬리 페이먼트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융자가 있으면 한 달 한 달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오, 정말 금방 다가와요. 왜 이렇게 나가는만 나를 빠른지 모르겠어요. 웨이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융자 금액은 한 달에 한 번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클리보다는 먼슬리로 하는 게 이제 캐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퀸즐랜드 부스트 투 바이가 지금 EOI가 열렸으니까요. 퀸즐랜드에서 찻집 구매자이신 경우에는 먼저 레지스터를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빠르게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벤리츠 그룹의 팀장 신동혁이었습니다. 실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